오늘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 첫 골을 이제 득점을 했는데 원톱이 아니라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다음 시즌에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쿨루셉스키가 원톱, 오른쪽이 브레넌 존슨, 손흥민이 왼쪽에 배치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히샬리송이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9번 공격수가 유일하게 손흥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9번에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가 9번에 나왔을 때 아무래도 단점은 뒤에서 이제 버텨주거나 앞쪽에서 이제 받아서 수비수랑 몸싸움을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손흥민 선수의 그 9번 공격수 자리가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왼쪽에 이제 배치를 해서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으로 이제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이제 나오는 경기였는데 일단 약간 이제 그 토트넘 자체가 답답한 경기가 됐어요. 초반에는. 왜 그러냐? 뒤에 있는 포로, 로얄, 그레이, 벤 데이비스, 비수마, 토트넘의 이제 전술 자체가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요 사이사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상대 수비 라인을 요 사이사이 공간에서 이제 받아서 무너뜨리는 요런 이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선수들이 토트넘의 이제 늘 문제죠. 앞쪽으로 이제 패스를 전개할 때 오늘도 고베가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만드니까 요 촘촘한 공간 사이로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죠. 유일하게 그런 플레이를 했던 선수가 이제 그레이긴 한데 그레이를 제외하면 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찔러주는 패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특히나 사르가 내려오고 오히려 이제 포로가 올라갈 때도 있고 요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포로도 없고 뒤쪽에서 킥이 좋은 선수가 딱히 없어서 찔러주는 패스가 좀 안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오히려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니까 패스를 무리하게 가운데로 찔러주다가 뺏기자마자 좌우 측면을 허용하는 이게 이제 뭐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오늘 경기도 약간 요런 장면들이 나오긴 하더라.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이제 이번 시즌도 아직까지는 뭐 영입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오늘도 약간 수비 라인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앞쪽으로 패스를 건네주는 게 좀 투박하다. 그래서 뺏긴 다음에 역습을 당하는 패턴이 많더라. 라는 것을 오늘 경기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토트넘이 중앙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가운데로 패스를 넣어줬다가 끊기면 바로 이 측면 공간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도 벤 데이비스가 좀 가운데로 들어갔었고 포로도 가운데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다가 끊기면 당연히 좌우 측면에 선수가 없죠. 근데 오늘 유독 이제 물론 뭐 프리시즌이지만 전개하다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끊겨서 역습을 측면으로 당하는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측면이 완전히 열리니까 오늘 중앙 수비수로 나왔던 아치그레이가 막 따라가고 있고 근데 따라가자마자 반대편에도 고베의 선수들이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우 측면이 토트넘의 약점이다. 오늘 경기는 뭐 이런 장면들이 역시나 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실점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볼이 안 오니까 약간 도와주려고 메디슨이 내려가서 볼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내려가서 볼을 받고 받은 다음에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줬는데 이 패스가 달려나오는 수비수에게 끊겼죠. 그러니까 이 장면도 보시면 벤 데이비스도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포로도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니까 특히나 벤 데이비스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면 측면이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뺏기는 순간 측면 공간으로 한 번에 패스를 넘겨주고 그러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 측면 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다음 시즌에 토트넘이 또다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측면 공간이 열리면서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왔고 크로스가 올라올 때 사르가 열심히 이제 따라가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를 방해하려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르가 이 크로스를 걷어낸다는 게 가운데 있는 고베 공격수에게 패스를 해버리면서 여기서 이제 실점. 이거는 뭐 사르의 실수가 좀 크긴 했지만 저 이제 그 사르의 실수 더하기 측면 공간이 열린다는 거. 요게 이제 문제였다. 이 장면도 가운데 이제 아치그레이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치그레이가 볼을 받았을 때 받는 순간적으로 주변에 줄 수 있는 선택지가 좀 없었어요. 뭐 앞쪽에 압박당하고 있고 뒤에도 이제 한 명씩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치그레이가 이제 볼을 받을 때 원터치로 돌려놓지 못하고 압박을 받는데 약간은 이제 터치 미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치그레이가 여기서 뺏깁니다. 뺏기자마자 바로 역습. 그리고 역습이 진행되는데 돈리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제 왼쪽 풀백이 후반전엔 돌리였거든요. 가운데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또다시 측면 공간이 열립니다. 계속 똑같죠? 뺏긴 다음에 측면 공간. 그래서 이 측면 공간으로 패스가 너무 쉽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고베가 뛰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드는.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아무래도 견제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없다 보니까 실점을 한 거지만 저런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뺏기고 실점하는 장면이 약간 반복이 좀 많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토트넘도 다음 시즌에 어쨌든 그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조금 더 소유해주고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술적으로도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요. 찔러주는데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디슨이 내려와요. 메디슨과 그래도 아치그레이 요 두 명의 선수가 요 사이 공간으로 그래도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니까 요 두 선수가 그래도 아주 좋은 패스들을 앞으로 좀 공급을 해주는데 메디슨과 아치그레이를 제외하면 앞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하다. 특히나 이쪽 사르 비스마 로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패스를 주고받을 때도 너무 일직선상으로 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직선상이 뭐냐면 사르와 비스마 예를 들면 이 두 선수가 볼을 주고받을 때 일직선상에 서 있다 보니까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주고받는 상황에서 뺏기죠. 여기서 이제 뺏기면 문제가 뭐냐면 일직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를 뺏기는 순간 바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를 놓치게 돼요. 두 명의 선수가. 그래서 보통 이제 패스를 주고받을 때는 대각선으로 위치하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치하면 일단 볼을 받을 때도 시야가 어쨌든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몸을 돌려놓으면서 앞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 전진 패스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뺏기면 뒤에 선수가 커버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약간 대각선으로 서 있어야 이제 아무래도 패스가 잘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삼각형 전형을 만든다, 뭐 다이아몬드 전형을 만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대각선으로 이제 위치를 해야 볼을 받을 때 옆으로 이제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경기 보시면 일직선상에 서 있다 보니까 미스가 나올 때가 많아요. 유일하게 이제 이런 플레이를 메디슨 같은 선수들이 좀 풀어주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아쉽더라. 다만 이제 토트넘이 좋은 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앞쪽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쿨루셉스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 공급이 약간 어렵다면 결국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앞쪽으로 주는 거예요. 9번한테. 그러면 버티는 거죠. 근데 이 버티는 역할을 오늘 쿨루셉스키가 잘 해냈습니다. 버틴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쿨루셉스키가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쿨루셉스키의 원톱 기용은 지난 시즌에도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쿨루셉스키의 원톱 기용이 성공적인 것 같더라. 이 장면을 보시면 요 뒤에서 앞 공간으로 이제 찔러줄 때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아요. 근데 이제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을 때 등을 지고 있죠. 등을 지고 있는데 요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볼 소유가 힘든데 일단 버티는 데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버티면서 돌아서니까 뛰어가는 사르도 있고 측면으로 뛰어가고 있는 브레넌 존슨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측면에 있는 브레넌 존슨에게 쿨루셉스키가 패스를 보내줬는데 패스를 보내주고 수비가 끌려가니까 요 앞 공간으로 또 쿨루셉스키가 뛰어 들어갑니다. 움직임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쿨루셉스키가 브레넌 존슨이 볼을 잡았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을 받는데 아무래도 쿨루셉스키가 9번 공격수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쿨루셉스키에게 순간적으로 쏠렸어요. 근데 뒤로 뛰어 들어가는 포로에게 쿨루셉스키가 아주 센스 있는 힐킥으로 패스를 넣어주죠. 요 연결고리 역할을 참 쿨루셉스키가 잘했죠. 그리고 여기서 포로도 슈팅하는 척하면서 한번 접은 다음에 득점. 요 장면을 보면 확실히 쿨루셉스키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그래도 가운데서 버텨주는 역할, 그 역할을 나쁘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 다음 시즌에 어쨌든 지금 9번 공격수가 히샬리송 한 명인 건데 히샬리송이 만약에 좀 안 좋으면 손흥민을 9번으로 이제 쓰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쿨루셉스키를 9번으로 쓰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아치그레이가 볼을 끌고 오다가 쿨루셉스키에게 찔러줍니다. 그러면 쿨루셉스키가 오늘 9번 자리에서 버텨요. 수비를 등지면서 버티는데 이때 메디슨이 약간 쿨루셉스키 쪽으로 움직이니까 볼을 받아서 메디슨에게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면 메디슨이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메디슨에게 끌려가면 손흥민 선수에게 찬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메디슨이 패스를 넘겨주면 손흥민 선수에게 측면 공간이 넓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을 때
쿨루셉스키를 거쳐서 메디슨을 거쳐서 손흥민에게 가는 요 이제 루트가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이제 순간적으로 메디슨이 약간 내려와요. 그래서 메디슨에게 이제 먼저 패스가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측면으로 이제 약간 살짝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디슨이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나와 있다가 다시금 뛰어갑니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메디슨이 패스를 넣어주죠. 요게 이제 지난 시즌 메디슨과 손흥민이 잘 맞았던 이유. 메디슨이 저런 이제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 보면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메디슨의 아주 날카로운 공간 패스가 들어갔고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면서 볼을 잡은 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쿨루셉스키가 약간 이제 뒤쪽에서 뛰어 들어오니까 수비가 끌려 나가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존슨의 침투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 낮게 깔리는 땅볼 크로스죠. 아주 좋은 땅볼 크로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존슨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왔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그 존슨이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수비수의 발을 먼저 맞고 이제 나가긴 했지만 요런 장면들 이번에도 이제 앞쪽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이번엔 사르가 쿨루셉스키에게 잘 돌려주기도 했지만 쿨루셉스키가 가운데서 받아서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요. 받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존슨에게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아서 연계. 그러니까 존슨이 뛰어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브레넌 존슨이 뛰어들어가면서 반대편에서 달려들어오는 손흥민에게 땅볼 크로스를 넘겨줍니다. 물론 이제 요 찬스에서 존슨의 크로스가 이제 상대 수비수가 먼저 들어오면서 앞을 가로막긴 했지만 요 장면도 그래도 브레넌 존슨이 늘 투박한 플레이를 보여줄 때 그나마 가장 잘하는 그 브레넌 존슨의 장점. 그나마가 아니죠. 브레넌 존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 중에 가장 확실한 툴이 바로 저거죠. 빠른 스피드와 땅볼 크로스. 요 두 가지는 정말 잘해요. 이거를 잘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도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에서 10개의 어시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득점 나올 때도 오늘 고베가 압박이 좀 통하니까 라인을 올렸어요. 앞쪽에서 이제 토트넘이 실수도 많고 전개하는 게 약간 투박하다 보니까 뺏은 다음에 역습이 고베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살짝 올리니까 존슨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존슨에게 포로의 한 번의 롱패스. 이것도 지난 시즌 많이 나왔거든요. 요 패스가 똑 들어가면서 존슨이 달린다. 근데 이 달려가는 스피드가 브레넌 존슨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장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랑 1대1 정말 그냥 달리기 시합이 붙었을 때 이 달리기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 쿨루셉스키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비수들이 쿨루셉스키를 신경 쓰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기 시작합니다. 가운데로. 이것도 이제 어쨌든 쿨루셉스키가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존슨이 크로스 요 땅볼 크로스를 또 잘했어요. 그리고 뛰어들어오는 손흥민.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서는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고 왼쪽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볼 크로스 그리고 손흥민의 득점. 근데 어쨌든 이제 저런 이제 툴이 발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전형이 오늘 어쨌든 쿨루셉스키 원톱 기용이었는데 요것도 이제 뭐 토트넘도 다음 시즌에 어느 정도 생각해봐야 되는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약간 빼놓을 수 없는 선수 한 명이 있는데 아치그레이. 이 아치그레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에서 미드필더 라인 혹은 공격 라인으로 찔러주는 전진 패스가 토트넘이 메디슨을 빼면 거의 전무예요. 근데 유일하게 아치그레이가 그 역할을 하더라. 물론 이제 아치그레이가 오늘은 최후방 수비 라인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막 교체가 되면서 미드필더로 나왔고 그리고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도 이제 아치그레이 때문에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전진 패스를 아치그레이가 참 잘하더라. 이 장면을 보시면 아치그레이가 이제 볼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비 라인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치그레이가 이번에는 직접 공격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라인이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아치그레이가 메디슨도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누군가는 찔러줘야 되는데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치그레이가 여기서 찔러주는 패스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주 센스 있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포로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한 명 약간 유인하니까 반대편에 있던 쿨루셉스키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쿨루셉스키를 향해서 아치그레이가 한 번에 스루 패스가 들어가요. 요 패스. 이 아치그레이가 요 길을 본다는 거잖아요. 5명의 수비 라인 요 사이를 가로지르는 패스가 들어가면서 쿨루셉스키에게 한 번에 연결이 되더라. 요 패스. 요런 패스를 이제 아치그레이가 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로메로와 반더벤이 복귀를 하면 수비 라인에는
반더벤과 로메로가 위치하게 될 텐데 그럼 아츠그레이가 수비가 아니라 미드필더 라인에서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은 이제 뭐 풀백. 근데 아츠그레이가 지금 잉글랜드에서도 미드필더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미래에 주전 미드필더로 기용될 자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드필더 라인에서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메디슨 한 명이기 때문에 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비수마라던가 사르라던가 요런 이제 그 선수들을 출전 시간이 약간은 아츠그레이에게 패스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경기에서는 출전 시간을 아츠그레이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 근데 요런 이제 전진 패스 능력이 지금 오늘 경기 보면 베리발은 조금 더 위에서 뛰는 창의적인 그런 플레이들 많이 하는 선수고 아츠그레이가 그런 플레이를 더 잘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츠그레이가 좀 미드필더 라인에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뭐 토트넘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뭐 프리시즌 경기였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그냥 뭐 친선 경기, 그냥 팬들을 만나는 경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 얼마 안 남아서 프리미어리그의 이제 1라운드를 준비하는 그런 경기로서는 나쁘지 않은 그래도 경기였다.